기업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역할 보완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고 아마 사회적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인가? 아마 두 분의 말투를 듣고 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으로는 결국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는 사회의 체인지 메이커가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사회 변화에 몰두를 해야 된다. 대신 이제 박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략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기업가라든지 리더보다 더 어려운 제 표현으로는 한쪽 눈은 사회에 있고 한쪽 눈은 기업 경영에 있어야 되니까 사파리 같은 한쪽 눈과 한쪽 눈이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구 문제를 잡아봤고요. 사회적 기업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도 동시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도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자수를 하건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오기 전에는 회사원으로 약간 컨설팅 업무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적인 용어였는데 학교 와서 보니까 아직 리더십 분야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은 아직 학문적 개념으로 정립은 덜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게 능력이냐, 리더의 능력이 리더의 행동이냐, 패턴이냐, 아니면은 어떤 뭐 결합체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합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기존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리더십 역량 하면은 쓰이는 책 있어요. 90년대 나온 책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 역량. 예를 들면 아주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지식과 스킬과 애티튜드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아직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일부 그런 개념을 이제 전제로 일부 연구가 좀 이루어져 왔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업가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저런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탐색적 연구에 좀 탐색을 또 더하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논문은 그 2019년 6월에 그 대한 리더십학회 학회지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교수님이나 연구자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이 연구 모형과 결과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을 이 제1연구자인 이창호 박사는 일단 역량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처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결국 역량이라는 개념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개념 아니겠냐. 리더십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이론적 체계보다는 쉽게 말해서 성과라는 데 좀 더 가까운 개념 아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그 리더십 분야에서 역량이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좀 프레이밍이 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요구에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역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뽑아봤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역량이라고 이제 조작적 공연이 있던 것들인데요. 2가지는 기업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2가지는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량, 이 4가지를 뽑아보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번째 경영 전략의 명확성이라는 게 저는 좀 마음에 계속 안 들었습니다만 한번 좀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표본은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534개 사회적 기업 전체에 대해서 온라인 선보는 일종의 이메일을 보내서 전체 레이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정도 회수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CEO가 자가 응답을 하면 좋은데 못하실 경우는 핵심 임원이라고 해봤자 사회적 기업이 5인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아서 아마도 제일 가까우신 분이 한 경우가 많고 이름은 이제 무슨 이사인데 제일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료에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영 전략 명확성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분석 레벨의 기업 단위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경영 전략이라는 걸 짜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가가 회사의 운영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명확한지에 대한 개인 레벨에서의 인식 수준으로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개를 아주 단순한 단순 회계 분석을 경영성과. 경영성과도 어쨌든 이제 개인 자가응답 성분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경제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성과에는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한 회계 분석이 걸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영 전략의 명확성, 이게 평사에서 이제 의원들도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제3자가 평가를 할 때 저 사람 머릿속에 경영 전략이 어떻게 명확한지를 판단하기 힘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잘 안 나왔고요. 나머지 변수는 대부분 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이 역량, 기업가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시사점보다 한계가 많은 연구가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역량 체계,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역량 모델링을 해야 될 거고요.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이론 정교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르고 기납적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론들이 미흡하고 표본도 제한적이고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다 모두 다 한다고 하는 설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은 기업 단위에서의 사회적 기업가 역량에 대한 실제 연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구가 굉장히 초기 연구로서 한번 좀 앞으로 연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적 기업가 역량과 기업의 어떤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기존에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역량은 그 기업의 미션이 사회적 변화랑 좀 주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 정도 같지 않겠느냐라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태 목사님이시고요. 원장님이시네. 토론. 예, 먼저 토론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민정 교수님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전체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기업 질문에서 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참 이게 가까이 돼야지.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기업 질문에서 지속 성장 공부를 맡고 있는 윤종태라고 합니다. 저도 예무자가 아니고 또 이게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인데요. 제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게 좀 부재전문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또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듣고 좀 나름대로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공주대 장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일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크게 보자면 사회적 기업과의 리더십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조사라든가 논의 이런 학회에서 된 게 아마 제가 경험이 짧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신선하고 또 되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 또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나를 좀 반가웠고요. 장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보자면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일반 기업과가 뭐가 달라야 될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처음에 신입 사원일 때는 자유벤치의 지위가 투자자본주의를 얘기하는 투자가치 극대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를 휩쓸었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요즘 4.0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요즘은 지가 상당히 경영상 유결을 하잖아요. 지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4.0까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그 어떤 기존의 경제적 가치, 주수 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기업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가 발전해야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기업가가 지금과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가는 어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기업을 경영한다는 그런 전제면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선진적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고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 좀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기업가가 어떤 게에서 가장 차이점이 있을까? 교수님이 쭉 얘기하신 걸 읽어보고 또 봤는데 역시 아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미션을, 그러니까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한국으로 하자면 사명감이겠죠. 이런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런 미션이 있다는 거. 그것을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기 조직과 사회에 어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연계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여러분이 바꿔하시는 거 보면 좀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보면 국부라는 것은 어떤 창고에 쌓여 있는 그런 뭐 재물의 총합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그런 어떤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의 합이 어떤 국부고 그 국부의 가장 기본은 노동의 사람들이 만드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국부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노동 가치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고등제 경제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의 경제학에서는 노동 가치설은 거의 뭐 교과서에 있는 그런 얘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중심의 경영, 경제를 얘기할 때 그런 어떤 아담 스미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주제가 좁아서 나는 것 같지만 교수님의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했고 같이 보면 이제 이전에 이기적인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그런 합리성 또는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아담 스미스의 기본적인 전제가 많은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예를 들자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사슴사냥이라든가 제수의 딜레마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을 경영할 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올 것인가를 사회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리더십을 5가지 정도 핵심을 정리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성이라든가 가치 중립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가 리더십을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좀 몇 가지 보자면 사회적 기업가는 앞서 나온 얘기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애정, 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부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노동의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해결한다는 것이 있었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한 테마인데요.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가 혼자가 일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직원 그리고 사회와 공감 이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어떤 기업 자체뿐 아니라 국가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의 자원을 잘 발굴해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면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기업가 리더십도 굉장히 많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연구하신 것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사회적 기업들에게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분야라고 봐야겠죠.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연구자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라든가 FCI 등의 요청이나 요구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응답률이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런 방법의 어떤 그런 방법적 한계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응답률이 낮아서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 주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직기된 가설을 보면 이제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초기 연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건 발전시켜서 이 성과 부분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이렇게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많은 연구가 있지만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고용이라든가 사업계층에 대한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사회적 가치, 인권이나 환경이나 기회평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이런 기존 일반 기업과 다른 사회적 성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있는지가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강민정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또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저의 또 고민이기도 한 내용이어서 또 그 많은 연구들을 또 그동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주대 강성인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칼폴라니의 어떤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사실 연구인데요.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또 사회적 기업과 리더십을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모두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고 또 사회적 기업과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들어본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의 컨텍스트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곱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소득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 양극화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온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더 이상 경제적인 풍요와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성장지상주의가 경제발전을 견인했지만 한편에는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경쟁과 각자 도생 이런 것들이 이 성장의 그림자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장의 가십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다수의 삶이 풍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회로 변화해온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1940년대 저작이지만 칼폴라니가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반성의 시점을 갔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어떤 연구이자 대작이었던 것이죠.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칼폴라니의 그 저작에서 사회적 경제와 연관돼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그 성장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또 여기에 많이 계신 분들이 이제 경영학자시고 저도 경영학을 조금 공부를 했지만 어떤 우리의 성장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으로 어떤 그 성장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대기업도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그 어떤 칼폴라니의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는 저는 사회적 경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소수에 집중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즉, 그 경제 주체를 아주 두텁게 형성함으로 해서 그 경제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는 그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것들이 그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혁신을 추구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처음부터 누가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내서 누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릴 것인가 이건 처음부터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배가 고려된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대기업이 잘 벌어서 그 다음에 나눠준다라는 그런 패러다임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인 것이고 오늘의 시대에 오늘 어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 어떤 성장의 주체를 다양화한다라는 그런 점이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성장은 또 어떤 성장이냐에 대한 질문이 그다음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그 지속적으로 어떤 부를 쌓는 그러한 성장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장인가? 예,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성장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장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포함한 성장을 의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인권, 노동, 또 자연 친화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을 결합한 그런 성장의 방향을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제적 그 성장의 주체를 두텁게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성장의 방향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 성장의 방향을 또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보게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서 여기에 결합되는 개념이 바로 사회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저는 세 번째로 전환하게 되면 바로 사회적 기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을 논할 때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가 기업에서는 경영 따로 어떻게 보면 리더십 따로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의 리더십은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리더십은 이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방향에 이 사회적 기업가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가 그것이 바로 그 기존의 리더십과 분명히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사회혁신 전공을 만들어서 우리 학부 학생들을 어떻게 사회혁신가로 키워볼까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때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경험을 조직화하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좀 어떤 배경은 제가 한림대로 가기 전에는 그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박미연 대표도 그 사회적 기업가 MBA에서 좀 만난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에게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고 어떻게 경영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그 경험 속에서 보면 그 사회적 기업 창업이나 경영 성과를 내는 것은 이 실행 속에서 계속 어떤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배워서 어떤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도 제가 지금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의 또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방향성 속에서의 경험을 우리 박미연 대표가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의 중요한 역량의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션은 우리 아주 학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을 거듭할수록 그 사회적 기업가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이자 가치이자 또 사회적 기업가에게 계속 평생을 통해서 쌓이는 경험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셜 미션은 저는 오히려 그 박미연 대표가 발표를 할 때 저는 그 시민단체에서 왔지만 오히려 경영을 하는 그러면서 지속가능을 추구하는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셜 미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안 만나는 동안에도 그런 지속적으로 그런 소셜 미션을 굉장히 두텁게 그 경험 속에서 쌓아오고 그런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틈을 여는 질문 또 틈을 채우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가의 소셜 미션이라는 것은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사회적 기업가의 그 중요한 역량이자 그것이 바로 중요한 역량이 소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길어요. 논문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길어. 앞에 계셨던 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프로스팅 페이퍼를 이야기하고 제가 청하는 마치도록 길어.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가 역량을 연구해 주신 박무진 교수님 진짜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과 기업의 성과를 연결시키는 실증 분석을 하셨는데 그 어떤 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역량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나온 건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나누면서도 막상 역량의 어떤 요인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공주대학교의 장석인 교수님께는 이건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를 이제 역량을 비교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예전에 사실 기업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을 기업에서의 추구하는 리더십과 굉장히 같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결코 거기에 나온 영리기업의 역량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온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수준, 소통하고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하는 가운데 합의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지금 기업에서도 표방을 하지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의 시기는 이미 지났고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사실은 그걸 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금의 리더십에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을 더한다면 저는 지금의 교수님이 써놓으신 사회적 기업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업의 일반적인 리더십이고 거기에 어떤 소셜 미션을 더해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참여하신 것 같은